안녕하세요. 작가시탁TV 이작가입니다. 최근에 학부모님께서 상담 전화를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친구였었는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의 경우는 읽기 능력 이 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속상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요. 쓰기 능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왜 읽기 능력에 있어서 이렇게 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쓰기 같은 경우는 도대체 집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주고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학교에서 이제 쓰기 활동하면은 아마 숙제로 일기 쓰기를 많이 해 나갈 겁니다. 이 일기 쓰기 아이들 제대로 하고 있나요? 부모님들 옆에서 좀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신가요? 보통의 친구들이 특징이 일기 쓰기 하면 이제 숙제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야말로 숙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할 일, 오늘의 숙제 해서 그냥 대충 성의 없게 제출했음의 의미를 두고서 그냥 대충 빨리 해치워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뭐 게임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시청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 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숙제를 그냥 숙제로 받아들인다. 이러면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제 도와주셔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숙제를 잘 발돋움해서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움을 주시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숙제를 정말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잘 연결을 시켜줘라.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엄마가 도와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선생님이 도와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해나가는 힘을 키워줘야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주도 학습으로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건데, 그렇다면은 자기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자꾸 연습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고 이렇게 경험해 나가는 그 시기가 언제가 가장 좋냐면은 초등 시기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엄마 말씀 잘 따라오는 시기거든요. 사춘기 없고 중학교 되면은 엄마가 옆에서 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에게 물어보는 것도 사라지고 스스로 다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잘 다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다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숙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제출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실하게 해 나간다. 오늘의 할 일을 해 나가는 것. 여기에 좀 집중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숙제를 내는 이의 의도는 선생님들의 의도는 이 숙제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학교에서 했던 공부, 뭐 학원에서 했던 공부들 다시 한번 복습해 나가는 의미에서 잘 정리해 나가고 공부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숙제를 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 친구들의 경우는 그냥 빨리 오늘 하루 해 나가야 할 것, 제출해야 될 것 빨리 해치워야 돼. 공부가 아니라 오늘 해결해야 할 그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로 일기 쓰기가 주어졌다 하면은 이제 일기 쓰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성의 있게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주제로 글을 써볼까? 이 주제에 글을 쓰라고? 그러면 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하면서 고민해보고 써보고, 요렇게 쓰니까 잘 풀리네. 문장으로 좀 잘 정돈을 해 나가고 대화의 버전으로 한번 써볼까? 라든가 여러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글을 써보고, 그런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글을 써 나가는 과정, 이런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글을 써 나갈 때 그렇게 좀 성실하게 그리고 정성 들여 글쓰기를 해 나가면 좋은데, 선생님의 의도는 그럴지 몰라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 숙제 안 하면은 혼나니까 일단 그냥 제출하자 해서 그냥 빨리,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공부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막 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숙제를 먼저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대충 하고 말자. 그냥 성의 없게 그냥 한 줄 쓰기, 두 줄 쓰기, 그냥 대충 그냥 정리하고 말지 해서 정리하고 끝. 이렇게 숙제를 해 나가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렇잖아요. 계속 안 하다가 잘하는 친구 문제 푼 거 베껴가지고 쓰고,
뭐 해설지 베껴다가 쓰고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바로 숙제를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해나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이걸 잘 루틴화 시켜가지고 정성 들여서 숙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담 주신 부모님께서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일기를 써서 왔어요, 아이가. 그러면은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써보자. 정성이 부족해. 아니야, 다시 한번 써보자 해서 다시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 나감으로 인해서 왜 엄마가 나에게 다시 하라고 했지?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써야 되겠다. 하다못해 글씨이더라도 글씨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볼까?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더 풀어볼까? 하면서 스스로 고민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숙제 내주세요. 숙제 써서 그냥 제출로서 끝. 한둘 두 줄 그냥 성의 없게 대충 그냥 빨리 제출하고 놀자. 이런 식의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좀 성장하고 점점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그래도 부모님께서 다시 써볼까?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이든 내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참고 인내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학부모님 같은 경우도 매번 그렇게 아이한테 오늘 불합격 다시 써 하고 다시 쓰고 하는데, 다행히 이 아이가 거부감을 갖지 않는 그런 친구였다고 해요. 잘 따라주는 친구였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은 다시 쓰고, 이게 성실히 잘 따라주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친구에게는 어떻다? 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루틴으로 일정하게 조금씩이라도 일단 숙제가 주어지니까 숙제로서 해 나감으로 인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대충 제출로서 끝의 의미가 아니라 엄마께서 이제 옆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었겠죠. 그렇기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쓰기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일매일 해 나가는 일상의 흐름으로 이제 루틴으로 딱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어렵지, 습관으로 잘 만들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바쁘신 부모님들은 정말로 힘들죠. 나도 힘들고 일일이 챙겨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숙제만이라도 그냥 제출하고 가자. 선생님께 혼나지 않게. 숙제 제출해준 것만으로도 그냥 안도의 한숨 소리가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우리 아이들도 좀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은 이 숙제를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학습으로 이어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이렇게 쓰기에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쓰기 잘하면 자연적으로 읽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읽기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던 걸까요? 보통의 경우는 글쓰기를 잘해 나가는 친구들은 읽기 능력이 높고 문해력도 이렇게 높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국어도 잘하고 학습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잘하는 어떤 단단한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보태줄 게 뭐냐 하면은, 단순히 글쓰기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 좀 더해줘야 할 것이 바로 읽기, 발표하기 과정이 더해지면은 아이가 더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 나가는 수업 역시 신문 읽기, 신문 기사를 읽고, 그리고 이제 글을 써 나가고, 그럼 자신이 쓴 글을 반드시 읽어보게끔 합니다. 그냥 쓴 글을 읽어내려간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읽기 시간을 굉장히 집중해 나가거든요. 물론 이 쓴 글을 소리내서 읽는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중요합니다. 의미 파악해 나가면서 읽기, 의미가 더 쏙쏙쏙 들어오면서 이 소리 내면서 읽는 경우에는 이해하며 읽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내가 쓴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이해하면서 표현하도록, 소통하는 발표하기 과정이 들어가도록, 이 과정을 저는 집중해서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글을 써 나가다 보면은 아이의 수준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여기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돈해 주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좀 쓰기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표현력을 또 높여나가기 위해서 필사하기, 따라쓰기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필사하기, 베껴쓰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필사해 나가면서 그 표현을 익혀나가도록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고 말하도록, 그리고 그 표현을 가지고서 잘 이해해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도록, 이야기해주도록, 질문도 해보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발표하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쓴 글을 혹은 누군가가 쓴 글을 써나가면서 꼭꼭꼭 씹어서 소화해 나가기, 잘 생각하면서 따라서 나가기, 따라서 나가면서 머릿속에 어떻게 쏙 입력해 나가기, 그리고 머릿속에 쏙 이해하면서 입력된 거를 누군가에게 풀어넣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같이 세트로 이어나간다면 쓰기 능력, 읽기 능력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모님이세요. 아이의 이 쓰기에 있어서도 옆에서 도움을 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잖아요. 당연히 읽기에 있어서도 얼마나 관리를 해주시겠어요. 그 노력과 열정이 보이는데, 당연히 이 부모님도 저학년 시절부터 쭉쭉쭉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정말 열심히 책을 읽어줬다고 하거든요. 읽어주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읽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엄마가 읽어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 감각을 키워나가기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읽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 이제 한글을 뗀 친구 같은 경우도 한글 뗐으니까 이제 너가 읽어, 그게 아니라 한글 뗀 친구에게 글을 읽어보라,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읽냐 하면은 글자를 읽어내려가요. 글자를, 글의 의미 파악을 하면서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바라보면서 이건 이 글자야, 글자 읽기에 집중해 나간다는 거예요. 표음 문자 해독에 집중해 나가는 거죠.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철수가 학교에 간다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의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철수가 학교에 간다,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글을 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를 바라보면서 글자를 해독하는데 거기에 집중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해독한 글자를 뱉어내는 데 집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집중해 나가는 거는 글자 해독이기 때문에 글자를 바라보지 의미 파악은 후순위로 밀리고 아예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음에 있어서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함께 읽어나가도록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엄마가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제 너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 라든가, 한 번은 엄마가 읽기, 그 다음은 아이가 읽기, 이거를 소리내서 읽기,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띄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아직 의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판단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초등 시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혼자 그냥 한글 뗐으니까 읽어봐, 아니면 한글 안 뗐으니까 이제 막 갓 뗐으니까 엄마가 읽어줄게, 요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같이 읽어야 돼요. 엄마가 읽고 또 아이도 읽게 하라. 혹은 한 줄씩 한 줄씩, 엄마 한 줄 한 문장 읽으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읽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아니면 한 페이지는 엄마가 읽고 다음 페이지는 아이가 읽도록, 그런 방향도 있고 반드시 같이 읽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의미 파악을 하면서 읽어나가는지 그거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부모님께서 한번 읽어주고 따라 읽게 하고, 여기에서 끊어서 읽어야 돼, 이 의미에서 끊어서 읽는 거야, 의미 단위로 읽어나가도록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저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늘 엄마만 읽어주지 말고 해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친구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신문 기자가 정리한 그 문장을 이해하면서 들을 때는 아주 쉬워 보여요.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때는 아주 쉬워요. 그 얘기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해요. 막상 글로 풀어서 써봐
하면은 무슨 이야기지? 하면서 당황해하거나 선생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보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명을 들었다 그러면 직접 그 들은 내용을 정리해 나가게끔, 그거를 내가 정리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만 힘들지 이거를 꾸준히 해 나가게 되면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신문 기사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뭐 요약하고 또 문장으로 이거를 풀어 나가는 일이 초등생 친구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성실히 해 나가는 친구들, 그걸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이미 그것으로도 이제 박수를 보내는데, 보통 이제 어려운 것들, 좀 고통스럽고 머리를 써야 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럼 포기하기 쉽잖아요. 이게 부모님과 한 마음으로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해 나갔던 친구가 1년을 넘기고 꾸준히 해 나갔더니만 어느새 전과는 다른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해 나갔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법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은 대답도 잘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해 나가면서 글쓰기도 굉장히 정돈되게 글을 써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굉장히 흐뭇하거든요. 아, 누구나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처음만 힘들지 그 과정을 이제 루틴화 만들고 이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짧은 시간이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만 하면은 처음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못 해 나갔던 친구도 어느새 모르게 그냥 쑥 자라있는, 쑥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라고 해서 가지고 하다가 그만하지 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시는 역할,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책을 읽으면 좋아요 해서 그냥 책 내밀고 책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소리내서 읽어나가는 그 과정 또한 중요하고요. 단순히 소리내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묵독의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 뭐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문제 풀어나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묵독의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리 내서 읽는 것은 아이들이 잘 읽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이미 파악은 하는 거야 하면서 읽어나가는 방법을 도와준다면 묵독의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과정 또한 혼자서 책을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또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것, 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읽어나가면서 더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고 빠르게 더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면서 핵심 내용들을 저장해 나가는 능력, 그러한 능력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묵독 파티 같은 거를 자주 해주면 좋아요. 집에서든 혹은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도서관에서는 공공장소니까 소리내서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책 읽고 함께 읽어나가는 그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 친구들은 좀 재미의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저녁 시간에 단 30분만 있더라도 아니면 20분만이더라도, 저희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10분 독서 시간이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10분이라는 게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10분씩 이게 더해져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또 읽어 나가잖아요. 텍스트와 마주해 나가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텍스트와 마주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 집중해서 책을 읽어 나가고, 그 두꺼웠던 책도 며칠 읽으니까 다 읽었어 하면서 뿌듯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한번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뭐 10분 읽기, 20분 읽기, 30분 읽기 좋습니다. 이렇게 묵독 파티에 시간을 주는 거예요. 묵독 파티. 그래서 우리가 좀 재미의 요소를 주기 위해서 뭐 파자마 파티, 우리 친구끼리 친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예요 하면서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파자마를 구입해가지고 독서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뭐 드레스 코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머리띠, 소품을 이용해서 모두가 다 머리띠를 끼고서 독서하는 시간. 아니면은
오늘은 노란색 옷 입고 독서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재미거리를 주는 거예요. 물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드레스 코드에 집중해 나가는 게 아니라 책 읽기에. 그런데 그 책 읽는 시간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 나가는 것, 그리고 글을 써 나가는 것,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루틴화 해서 해나간 친구들은 결국은 성장해 나가더라. 제가 여러 친구들을 지도해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실력이 늘었음에 감사해하고 그런 인사를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요. 엄마들 스스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단 30분만 있더라도 집에서 쓰기 하고 관리해주기, 읽기 관리해주기, 그 시간을 가져봐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쑥쑥쑥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